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0회 3교시 논술 가지고 강의를 할 거죠. 오늘 우리가 강의 특징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기 전에요. 저도 그 서초수도학원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이 자료 다운을 잘 받을 수 있을는지, 그리고 쉽게 받을 수 있을는지 들어가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따로 이제 블로그를 하나 마련을 하고 있고요. 항상 잘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가 보니까 왼쪽이죠. 왼쪽에 그러니까 주 화면, 그죠? 메인 화면에 왼쪽에 보니까 그 뭐 이번 120회 뭐 총평 이래가지고 그 적용기술자 총평일에 난해 보면요. 그 적용기술서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보면은 이제 120회 총평하고 기출문제 이렇게 풀이해놓은 것을 다운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함부로 할 수 없는 페이지고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주소 안 적고 메일 안 적고 전화번호 안 적고 뭐 그래서 좋죠. 그죠? 자, 오늘 우리가 강의 특징을 적어놨어요. 자, 2교시 물론 여러분 조금 지겨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조금 좀 다르게 또 제가 또 풀어드렸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논술을 쓰는 방법은요, 무궁무진해요, 항상.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사실은 조금 덜 한 사람과 시험을 다 칠 수는 있죠. 다 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 합격을 일단 목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사실 표가 나야 되는데, 표가 안 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표가 안 난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논술의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그리고 또 공부를 조금 덜 해도 칠 수 있는 방법의 어떤 내용들을 주목적으로 했다면, 이번에 3교시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늘 익숙한 방법, 정 말해서 여러분은 나름대로 이렇게 팀 공부 스터디 그룹도 한번 나갔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또 뭐 그 동영상 강의도 한번 들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학원에도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어떤 논술 푸는 어떠한 형식이 저는 어떤 건지는 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 제가 조금 내용을 좀 바꾸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반감을 가지세요. 이렇게 안 했는데요? 라든지. 근데 그거는 완전 초등학교 수준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조금 그런 말해서 미안치만, 그래도 저는 지금 그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실제로. 선생님, 그렇게 안 배웠는데 언제 말을 많이 하죠?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거 안 배웠는데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하는 거는 진짜 중학교 때 수준이죠, 그죠? 우리는 지금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최고의 과정인 기술사라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술사가 되고 나면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조경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와 여러분들이 같이 어깨를 겨뤄야 되는 부분이고요. 심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말 기술 지도를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공부 과정이 실제 지금의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겪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그래도 늘 여러분이 익숙한 어떤 논술 형식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랬는데 늘 익숙하니까 쉽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의 논술 방식이 조금 빗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형식인 것 같은데 과연 저는 서원을 어떻게 풀었는가 라고 한번 잘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강의의 특징이요, 내 실력을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제 버리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지금 제가 2교시, 3교시, 4교시, 물론 1교시부터 사실은 4교시까지 우리가 문제를 버리는 방법 제가
모르는 문제를 먼저 버리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모르는 문제를 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을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버릴 것인가 라는 것 가지고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제 강의 목적은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실력으로 밑에 기초를 탄탄하게 가지면서 논술을 정말 자기의 의도대로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끝까지 6교시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교시 우리가 쭉 보면요. 어쨌든 현대 적용 특징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버릴 수 있는 문제들 해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5, 6번 앞에 다 풀 수 있다면 5, 6번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2번과 5번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토양 단면하고 CM 하면서 뭐 하는데 제가 어쨌든 토양 단면 구조 이걸 제가 왜 버렸냐 하면 실제로 답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아요. 물론 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과연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현역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버린다면 다시 2번하고 5번은 또 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논술 4가지 문제를 버릴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있을까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이거는 뭐 제가 일단 문제를 조금 풀면서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설이 길면은 좀 공부하기가 힘들죠?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옆에 당연히 우리가 3-1하고 6까지 옆에 참고 인터넷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0회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120회 문제에 관해서 같이 이런 문제가 같은 맥락을 이룬다라는 거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놨고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은 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맥락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저번에 우리가 1교시 때 용어 해설할 때, 그죠? 영어 해설 시험풀이 할 때 내용하고 같습니다. 자기만의 답지 형식이라든지 자기만의 어떠한 이 뭐라고 그러죠? 공부하는 방법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똑같고요. 계속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자, 오늘 문제 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적용 특징하고요. 문화 생태 적용의 용합성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 제가 지금 출제 의도 주요점 파악하기 해놨습니다. 그죠? 자, 이게 참 적용다운 문제죠? 정말 적용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적용다운 문제라는 게 뭐예요? 조금 우리가 적용이 좀 개념적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걸 보고 똥구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도시계획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시계획 학과를 갔는데 참 거기도 역시 뜬구름 잡는 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계획 쪽 자체가 좀 뜬구름 잡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과나 사실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정말 공학적, 수학적으로 필요한 거 풀어야 되는 거 말고는 사실 이 뭐라고 그러죠? 문학 쪽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다 어떤 그 철학 쪽은 다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던데 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런 인문 철학 쪽이 사실은 참 좋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게 왜 우리가 이렇게 적용다운 문제냐 이러면 적용의 특징이라는 것도 사실 참 쓰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 생태 적용의 융합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쓰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죠? 도대체 융합성이라는 게 뭐지? 라고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자, 앞에 제가 여기도 나왔지만 생태 심리학에서 행태장 하는 것도요. 어찌 보면 융합성이고요. 제주 오름의 가치도요. 때로는 보면요.
융합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실제 물론 우리가 그 인문 철학적인 개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경답다라고 제가 오늘 먼저 떼었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인문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죠? 인문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행동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인간의 행동에 우리가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떤 문화재의 개념, 업성 이런 것도 전부 다 업성의 경관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인간의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가 또 더 있죠. 인간의 행동인데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진 문화죠.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진 문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행동문화, 행동철학, 인문철학 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자, 이제 이런 교수님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묻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앞에 뒤에 우리가 생태, 심리학 행태의 장, 그죠? behavior setting이라는 것과 제주, 오름, 가치, 경관, 구성 요소, 이미지와 장소성. 자, 이것도 전부 다 어찌 보면 인문 철학적이고 인간 행태의 장을 말하는 거죠. 와 같이 연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 근데 모더니즘이라는 것과도 같이 맥락을 같이 해요. 실제로 나중에 뒤에 문제를 보시면요, 현대 조경에 모더니즘이 끼친 어떠한 영향이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현대 조경의 모더니즘도 한몫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조경의 특징하면서 모더니즘에 관해서 내용을 적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정리를 할 때 이 문제와 이 문제 그리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를 충분히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그냥 이론 하나 툭툭툭툭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번에는 5가지를 풀었는데요. 5가지를 풀었는데 한 페이지로만 나와 있죠. 충분히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압축을 한 데다가 자, 이걸 이제 전부 다 갈로 1, 2, 3 이래 해놓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밑으로 내리면서 밑에 내용은요 실제로 다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공부를 조금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어떤 내용을 쓰시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요, 충분히 그 밑에 들어가는 설명들은요, 얼마든지 저는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페이지 정도로 딱 만들어셔야 돼요. 논술을 할 때, 그죠? 논술을 하든, 그 다음에 용어를 할 때는 뭐 반 페이지든 3분의 1페이지든 하면서 주 맥락만 딱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과목과 과목들이 연결이 안 되고요. 문제와 문제, 내용과 내용들이 서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정리하는 방법까지도 이번 기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여러분 자료 다운 한번 꼭 받으시고, 공부 좀 한 사람들은요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번 기회에 조금 제 하는 방법, 뭐 저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요, 문제 우리가 여러분 늘 익숙한 방법이 뭐뭐란으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죠? 접대는 우리가 뭐뭐란으로라고 잘 안 했어요. 의미라든지 물론 정의도 하긴 하지만 정의라는 타이틀보다는 제가 의미, 목적 이런 쪽으로 풀었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논술이니까 자, 서원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뭐였나요? 뭐뭐란으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 뭐뭐란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정의거든요.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뭐란 할 때 현대 조경의 특징이란이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문화 생태 조경의 융합성이란하고 하겠습니까? 자, 어느 것을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뭐란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안에 문화 생태 조경을요, 문화 생태 조경의 융합성이라는 것이 인간 행태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를 같이 합친 쪽으로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자 지금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 생태나 생태 조경이란 해가지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바로 현대 조경이 들어가면, 물론 현대 조경이란 해도 상관없어요. 현대 조경이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현대 조경이란 했을 때 정의를 했을 때 내려가는 방법, 제가 여러분의 납치를 일일이 다 들고 와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내용 가지고 선생님은 저렇게 풀어서 선을 만드는구나 라는 것만 지금 인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다가 현대 조경이란 해가지고 갖다 붙여서 뒤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분 그 실력을 너무 얕잡아보고 지금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은 그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 그래서 문화 생태나 그 다음에 생태 조경이란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다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생태 조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화 생태 또는 문화 조경 또는 생태 조경 하면서 문화 생태 조경 해도 되고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와야 도는 것이 문화 생태 조경의 융합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문화 생태 조경의 현대 조경의 특징, 역할이 어떤 거다라고 저는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에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한 건 다 썼어요. 그래서 문화 생태가 뭐고, 문화 생태라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생태 조경이 무엇인가를 먼저 풀었습니다. 그죠? 자, 현대 조경은 제가 조금 이따가 풀 거죠. 그래서 문화 생태가 뭐고, 그 다음에 생태 조경이 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화와 생태를 합쳤을 때 이것의 어떠한 특징은 뭔가라고 지금 적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가 융합성까지 이미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적을 거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3번에 그래서 2 적고 그 다음에 3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의 원칙이나 아니면 계획의 기준이나 그 다음에 기법 또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적겠다라고 지금 선 안에 이 안에 모든 내용이 지금 뒤에 서술해야 될 내용들이 싹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쭉 선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서 적으면 뒤에 답 적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금 한 두 칸씩 해서 6줄을 잡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서 뒤에 저는 뭘 적었나요? 생태와 문화라는 어떠한 융합의 기준을 적었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는요, 무조건요, 어떤 바탕에 만들든지, 바탕을 제시해 두든지, 그래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에 1을요, 앞에 2교시 때 제가 설명할 때는요, 바탕의 어떤 제시죠. 그러니까 논제의 제시 부분이에요. 자, 논제의 제시였고, 그 다음에 2번은요, 논제의 어떠한 바탕을 만들어야만이 3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바탕을 만들고 3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어떤 논문의 어떤 흐름의 기본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서원을 바탕 제시를 이 문제에 관한 내용들을 서원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서원은요 따로국밥이 아니에요. 이 서원에서 지금 생태가 뭐고 생태 조경은 뭐고 그 다음에 문화 생태 조경은 뭐다 라고 이미 내가 요 안에 서원에서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끌고 들어오기를 어떠한 그러면 있던 기준이 뭔데? 라고 제가 던져 놓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뒤에 어떠한 이 기준에 따라서 뒤에는 현대 조경의 특징을 만든다는 거죠.
생태와 문화 융화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융화를 기준을 만들고 이런 기준 쪽에서 내가 현대 적용은 이러한 특징을 가졌더라. 왜냐면 이런 기준으로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현대 적용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앞에 이래 뭐라고 적었나요? 생태 환경적 측면. 자, 생태와 환경의 측면을 적었고요. 문화 생태적 측면 했습니다. 자, 생태와 환경, 문화와 그 다음에 생태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생태와 문화의 어떤 융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태 환경, 그죠? 그 다음에 문화와 그 다음에 생태라는 것으로 같이 가더라. 자, 그래서 생태와 환경 측면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생물이죠. 생물하고 어떠한 인간의 어떤 공존성을 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다양성이더라. 자, 연속성이더라. 자, 우리 늘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문화 생태로 보니까 인간하고 문화라는 거죠. 문화가 어떤 사회적인 측면이라든지 심리와 행태, 예술과 창조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왜요? 자, 아까 인문 철학 제가 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거기다가 수세기 동안 걸쳐서 문화가 만들어졌죠. 거기다가 어디에 있어요? 어떠한 자연의 맥락이 더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문화 생태 적용의 융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적었는데, 자, 3 하면서 적용 특징 쭉 적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적용 특징이요. 제가 현대 적용의 특징으로 갔는데, 이렇게 융합의 기준으로 갔는데, 문제는 현대 적용을 이거를 지금 어떤 현황의 단점으로 풀 것이냐, 이렇게 가서 보니까 현대 적용은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더라, 장점으로 풀 것이냐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서 뒤에 우리가 3의 4, 이제 4.4는 이 정도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든지 이래야 되겠죠. 현대 특징을 요만큼 다 배치해도 됩니다. 자, 장점으로 갈 것이냐 단점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4번이 달라져요. 저는요, 약간 현대 적용이 원래는 이렇게 융합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현대 적용은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더라. 정말에서 간 2주 계획 발주로 인해 가지고 짧은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생태 환경에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 그 다음에 기술적 미비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화와 생태 쪽으로 신경을 안 쓰더라. 설정된 공간만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어떤 공간, 그 다음에 연속성이라든지 공존성, 말만 공존성이지 실제로는 공존을 안 하고 있더라 라는 개념으로 지금 답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단점의 어떤 개념으로 쭉 풀어나갔죠. 그래서 뒤에 4는요, 그래서 융합으로 가자. 그래서 문화와 생태의 융합 기법으로 가자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또 하나는 4는 향후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당연히 단점에서 융합 기법은 잘하자 소이겠죠. 그죠? 근데 잘하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관 생태학적으로 접근하자. 그 다음에 문화 생태적으로 접근하자. 그 다음에 현대 적용에 어떤 독창적인 어떤 융합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든지 다 쓸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앞에 이 내용 2번에 나온 내용과 계속 같이 갔습니다. 실제로 단어들의 어떤 단어만 살짝 좀 바꿨죠. 그죠? 당연히 단점에서 바뀌는 거죠. 그죠? 단점에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실제 답안을 써는 방법이고요. 실제 우리 또 공부하는 이게 답안에 우리가 기술 기교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한 번쯤 정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없겠죠. 결국은요,
답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태 환경 문화 생태 하면서 공정성, 다양성, 연속성 하더라도 현대 적용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까지는 못 가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법을 가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향후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장점을 나열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기대 방향, 이때는 향후 기대 방향을 제시를 해도 낫겠죠. 아니면 더 바람직한 방향라고 기대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3페이지를 이걸 토대로 해서 써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방향을 가지고 3페이지를 한번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문제 2번 토양의 단면 구조, 참 3페이지 쓰기 힘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이 늘 익숙한 서술 방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